네, 선생님들, 우리 수요일 날 했던 우드 클리닝 4월 작업 현황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요 파일은 꼭 보시고, 네, 그리고 한 번쯤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고 반드시 순서는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A열의 열너비 1, 그리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래요. 그리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어야 하며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 처리가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트를 파일로 나누어 이건 하는 것도 배우지 않았어요. 혹시 이렇게 되면은 실격 처리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작성하기 전에 기본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제 1작업 아래쪽에 시트 1 누르시고 제1작업,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블 클릭하시고 제2작업,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제3작업까지. 자, 엑셀은 3작업까지, 한 셀 하시는 분들은 4작업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만들었다면 1작업부터 3작업까지 자, 그룹으로 묶어 주시고요. A열의 너비를 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열너비 1입니다. 확인. 그리고 전체를 블럭 설정하셔서 굴림으로 바꾸셔야 되죠. 자, 홈에서 굴림으로 바꾸겠습니다. 나머지 글꼴은 굴림이고 크기는 11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하시기 전에 작성을 하시면 1작업과 3작업이 현재 묶어져 있기 때문에 네, 1작업에도 쓰이고 2작업에도 쓰이고 3작업에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 해제를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서 해제를 하고 그리고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자, 1작업에 1행, 2행, 3행까지 네, 블럭 잡으시고 행 높이 24인가요? 네, 24. 그 다음에 4가 행 높이 30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부터 우리 아래 14셀까지는 네, 20으로 하겠습니다. 행 높이 20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해당 사항 B4셀부터 원하는 글자를 자, 쭉 적어 주시면 되고요. 네, 자, 데이터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데이터에서 숫자하고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지금 조건 1번 보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게요. 문제를.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가운데 정렬. 얘도 문자도 가운데 정렬이겠죠. 네,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 자,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 네 가지 했었고요.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칸들은 자, 늘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해당하는 만큼 늘려주시고요. 여기 쉼표 있는 거, 네,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작성은 다 한 것 같죠? 그 다음, 일단은 헷갈리니까, 뭐부터? 요 테두리 먼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테두리 누르셔서, 네, 전체 모든 테두리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를 굵은 테두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테두리와 바깥쪽 테두리가 완성이 됐고요. 다시 여기에서부터 쭉 블럭 잡으셔가지고 네, 안쪽만 네, 바깥쪽 테두리 하셔도 되고 현재 지금 블럭되어 있는 이 바깥쪽을 그냥 굵은 바깥쪽으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선택.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선 모양이 다 된 것 같죠? 여기
여기도 합쳐야 되네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대각선 들어가셔서 다른 테두리에 들어가셔서 자 왼쪽과 오른쪽을 눌러서 해주겠습니다. 확인. 자 되셨나요? 네,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가운데 정렬 안 한 것들 있잖아요. 자, 늦게라도 이렇게 찾으셨다면 저처럼 지금 가운데 정렬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 눌러가면서.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자, 위에 도형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패스할게요, 선생님들. 자, 2번 패스, 그 다음에 3번까지 패스했습니다. 4번, 주황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요. 우리 육안으로도 보이니까, 자, 이렇게 누르시고, 관리번호와 파견인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주황색을 선택을 하시는데, 네, 정확하게 주황색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아래 표준색에서 주황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 동그라미. 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 여기에다가 유효성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효성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가 모든 값이 아니겠죠. 목록이겠죠. 자, 목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으로 바꾸시고 교재에 보시면 네, 어디를 목록으로 설정해야 될지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B5부터 B12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원본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끌어주시면 됩니다. B5부터 여기네요. B12까지 자 끌어주셨습니다. 되셨으면은 확인할게요. 네, 그 다음에 옆에 화살표 버튼 눌러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걸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제가 막 띄어쓰기를 안 했나 보죠? 데이터도 틀리게 썼네요.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까지 있고요. 여섯 번째 조건 합니다. 선생님들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셀서식에서 G5에서 G12까지요. G5면은 여기죠. G12면 여기에요. 그쵸? 여기까지 셀서식을 이용해서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래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셀서식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죠. 표시 형식 눌러주시고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자, 명자를 붙이면 되는데 이 3이라는 거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샵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걸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 눌러주시고 뒤에다가 명자 적어주셔도 되고 그냥 한 글자니까 여기 그냥 샵명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귀찮잖아요. 지우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샵 콤마 샵샵 0 써져 있는 상태에서 명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F5에서 F12 영역에 대해서 작업일로 이름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F5에서 F12 범위 잡을게요. 이름을 지정을 하래요. 이름 지정은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다가 작업일이라고 이름을 쓰겠습니다. 쓰고 나서 꼭 엔터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되셨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합니다. 그 밑에 손가락 모양 있으시죠?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구하시오 라고 있는데 1번하고 2번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순서대로 못했지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네,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것부터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괜히 또 밑에 거 하는데 또 너무 어려워서 또 포기하실까 싶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자, 3번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홈클리닝 비용에 합계하겠습니다. 홈클리닝 비용에 합계. 3번이면은 네, 여기가 3번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책을 보시면은 3
가로 열고 3, 가로 닫고라고 써 있어요. 그 부분이 3번입니다. 거기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자, 홈클리닝의 비용의 합계래요. 홈클리닝의 비용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홈클리닝의 네, 이렇게 요 비용에 대한 합계래요. 무슨 비용이죠? 네, 요 비용인가 보네. 이용이 아니었군요. 비용이었군요. 글씨가 어딨나 한참 찾았습니다. 네, 비용에 대한 합계입니다. 근데 어떤 함수를 쓰라고 했냐면 dsum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자, dsum이라는 함수는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함수 말고 요 d자가 들어간 모든 함수는 범위를 설정하실 때 제목을 포함한 전체 범위가 블록으로 잡혀요. 그 외에 그 어떤 함수도 우리 엑셀에서 나오는 ITQ 엑셀에서 나오는 함수 중에서 제목을 같이 포함하는 거 없습니다. dsum, daverage, dcount 요것만 제목을 같이 포함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는 해주시고요. dsum이라고 쓰겠습니다. 쓰셨죠?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x 도움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도움말 눌렀을 때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거든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여기 써 있어요. 관련 데이터 목록,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혹은 계산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관련 데이터의 전체 목록이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 번호부터 비용의 끝까지를 블럭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목을 포함하신다고요. 제목을 포함해서 전체 범위를 잡는다고요. 자, 되셨다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칸으로 클릭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기 읽어볼게요. 열 위치가 나타나는 숫자래요. 1, 2, 3, 4 이런 숫자래요. 근데 목록에서 열의 위치래요. 우리 목록을 지금 어떻게 잡으셨어요? 요만큼을 잡으셨잖아요. 여기에서 열의 위치, 결국은 무슨 열의 위치겠어요? 지금 비용의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 비용의 합계가 몇 번째에 있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있죠. 그래서 일곱 번째에 있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조건이고요. 이거는 마지막 찾을 조건이 있는 셀범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를 찾으려고 그래요? 홈클리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참고하실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러면 홈클리닝만 쿡 찍으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범위 잡으실 때 전체 범위를 잡으셨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지막도 구분이 홈클리닝인 거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합계니까 dsum이고요. 자, 따당 눌렀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fx 누르시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을 포함해서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필드는요. 직접 계산하려고 하는 필드가 몇 번째 있는지 개수를 세라고 하는 건데 지금 7번째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요. 홈클리닝을 찾을 건데 제목을 포함해서 구분이 홈클리닝인 거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값이 들어가고요. 숫자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주시면 완벽하시겠죠? 자, 홈에 들어가셔서 네, 세 자리마다 콤마 네, 해주시면 됩니다. 첨단위 쉼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하겠습니다. 4번은 여기입니다. 4번 요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클리닝 작업 개수를 할 건데요. 결과값에다가 개를 붙이래요. 그리고 함수명은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는 count if 함수 더블 클릭해서 호출했고요. 네, fx 누르겠습니다. fx 눌렀고요. 자, 읽어볼게요. 렌즈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래요. 셀 범위. 내가 지금 뭐를 구하려고 해요? 사무실 클리닝이라는 그 글자가 몇 개 있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냥 검산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 이게 두 개, 이게 세 개, 그래서 3이라고 지금 계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검토를 하실 때 눈의 위치가 어디서부터 눈이 가셨어요? 여기서부터 홈크링을 찾으셨어요? 이거는 안 찾잖아요. 제목하고 관련된 거는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그래요. 그래서 홈크리닝을 검토하실 때 지금 여기서부터 바라보셨잖아요. 이 중에서 홈크리닝이 몇 개이냐라고 하실 거니까 여기에 있는 셀의 범위는 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홈크리닝부터 사무실 클리닝까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서 네 뭐죠? 텍스트 형식의 조건을 쓰래요. 근데 우리 무슨 지금 뭐 구해요? 사무실 클리닝을 찍는 거잖아요. 그럼 직접 여기에다가 사무실 클리닝 쓰셔도 되고요. 이 사무실 클리닝을 그냥 터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자, 사무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지우시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사무실 클리닝이 있는 곳을 그러니까 D6셀이죠. D6셀을 클릭을 하셔도 사무실 클리닝이라고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3이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ND 연산자를 붙여서 뒤에다가 개를 붙이겠대요. 뒤에다가 AND 연산자를 붙여서 개를 붙이겠답니다. 해볼게요. 자, AND 써주시고요. 앰퍼센트 그 다음에 개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아까 나왔던 여기 3이라는 거와 뒤에 연결 연산자예요. 글자를 연결하겠다. 뭐를? 개자를. 이렇게. 그래서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자, 이것도 완성이 됐지만 세 개는 그냥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개가 문자잖아요. 문자로 연결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크게 감점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상관없으세요. 네, 문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라고 저는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번호 5번 하겠습니다. 5번은요. 커서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가장 빠른 작업일. 자, min이라는 함수 이용하래요. 는 min 요거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fx 눌러주시고 가장 빠른 작업일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빠르냐 이거잖아요. 그 부분만 그냥 블럭 쫙 잡아주시면 돼요. 네, 썸처럼요. 확인. 끝났습니다. 세 자리마다 쉼표 찍겠습니다. 아니네요. 작업 1이잖아요. 작업 1인데 얘는 갑자기 숫자로 나오네요. 그러면 문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갑자기 44660 나와서 혼동하셨을 수도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 누르신 다음에요. 날짜 형식 가세요. 그래서 똑같이 잡아주세요. 2022년 4월 1일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여기에는 없으니 사용자 지정에 가서 찾죠. 앞에 연도가 4글자, 그 다음에 월이 2글자, 일이 2글자인 거 YYMMDD로 하겠습니다. 확인. 네, 그 다음 번호 할게요. 마지막 번호는 H14셀이 변할 때마다 파견 인원이 뭘로 변하는지를 찾으래요. 네, 여기가 왜 값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요 값일 때는 파견 인원이 3.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F01 빼기 2로 되었을 때는 파견 인원이 2명으로 여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짝꿍이에요. 이 짝꿍이 변할 때마다 얘가 변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요거 녹화 시간 때문에요.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은 두 번째 파일 보시면